자,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scanf는 %d, printf랑 똑같은데, num 앞에 반드시 n% 해줘라. 여기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10진수를 여기다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반드시 먼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니까 요 안내문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껌벅껌벅 거리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하나 딱 입력을 하는 순간 이 scanf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숫자 12 num으로 들어가요. 자, num에 이제 10이 들어가 있네요. num을 출력하면 10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scanf 함수가 되겠습니다. 데브 C++에서는 에러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도 에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온라인 컴파일러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온라인 컴파일러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튜토리얼스 포인트라는 이런 사이트는요.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입력 기능이 없는 온라인 컴파일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여러분들 숫자 하나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튜토리얼 포인트 사이트에 있는 요 온라인 C 컴파일러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컴파일러는 해보면 알겠지만 바로 끝나버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입력 기능이 있는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레플릿이라는 사이트죠. 거기에서 온라인 컴파일러를 돌렸더니 뭐 에러도 안 뜨고 잘 됐습니다. 참고로 레플릿에선 사이트에서는요 컴파일러를 C 컴파일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클랭이라는 이걸 클랭이라고 읽어요. C랭이 아니고 클랭이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인티저 값 두 개를 받아서 선언을 했고요. 인티저 0.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대로 출력하고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scanf 때문에. 요번에는 퍼센트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입력받아서 하나는 넘버 1에 넣고 하나는 넘버 2에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d로 해서 여기 스페이스가 하나 있죠. 스페이스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숫자를.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다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다 탭 키를 입력하는 탭을 누르면 돼요. 키보드에 보면 탭 키라고 있죠. 왼쪽 밑에서 네 번째 있는 탭 키. 아니면 엔터 키로 중간에 구분해야 돼요. 10, 20 똑같이 다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린트F나 이런 데서는 뭐 컴마나 이런 거 그대로 출력되는 거니까 그냥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실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소스를 소스 다 가져올 때는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이거 뭐 그만 놔두고 할게요. 컨트롤 V 해서, 자, F7 키를 누르고요. F7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서 숫자 두 개를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겁니다. 스캔F를 만나서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자, 10이랑 20을 입력하니까 30이 나오죠. 이렇게 스페이스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죠. 탭키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10, 20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1020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하고요. 이번에는 탭키를 눌렀어요. 제가 탭키를 눌렀습니다. 키보드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다른 방법은 10, 엔터, 20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가 10과 20 들어가서 30이 나오네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실수인데요. 사실 scanf로에서 이렇게 두 개 봤는데 컴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과 20 이렇게 넣게 되면요. 진짜 엉뚱한 게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이 scanf는 딱 요 서식대로 이 형식대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숫자 사이에 컴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10, 2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10이 num1으로 20이 num2로 들어가서 두 개 더해진 3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캔F나 이런 데서는 콤마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그 컴마나 이런 애를 정확하게 사이에 넣어줘야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이제 초보자들은 항상 뭐 한 번씩 당하는 에러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고요. F7키 눌렀어요.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다가 잠깐 이걸 실행을 끝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이제 보면 여기 뒤에 떠 있는 거예요. 얘를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얘를 나눈 상태에서 여기 이제 수정을 합니다. 소스를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떠요. exe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럼 초보자들은 이제 쩔쩔매죠. 수업 시간에도 보면 제 눈치 보면서 야, 이거 뭐 잘못됐지? 별거 없는데 왜 난 에러가 날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현재 지금 얘가 여기 콘솔 창이 떠 있잖아요. 이 콘솔 창에서 이 실행 파일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실행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시 컴파일을 하려고 해요.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실행 파일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다시 실행 파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뜬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제 스캔F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뒤에 감춰놓고 있다가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끄고서 이렇게 끄고서 하면 문제 없어요. 에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행 파일이 떠 있는데 그 실행 파일을 컴파일해서 다시 변경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게 중요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 조심하기 바라고요. 집에서도 아마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자, 문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거 해보겠죠. 이번에는 문자 두 개입니다. 문자 두 개. 문자는 %C로 해서 입력을 받으면 되겠고, 캐릭터형으로 변수 선언을 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요 C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다 여기 %, N% 해줘야 됩니다.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보고요. 중간에 스페이스를 떼고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canfm는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자, 소스를 복사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되도록 타이핑하는 게 좋습니다. 문자 두 개를 스페이스바로 구분을 하라고 제가 이제 출력문을 일부러 좀 이상하게 써놨는데 A랑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받은 문자가 CH1, CH2인데 지금 보면 A와 여기 스페이스가 지금 출력이 안 나와서 그렇지 스페이스가 지금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 제가 여기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 B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랑 B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받은 문자가 A, B입니다. 그래서 scanf 함수는 여기 정확하게 여기 아까 컴마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만큼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스페이스를 세 개를 하고서 한번 해볼까요? A랑 세 개를 입력했는데 스페이스 하나만 주겠어요. 자, 그럴 땐 가능하네요. 뭐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자, 어쨌든 scanf 함수 쓸 때는 이렇게 연달아 쓴다든지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할 때는 이렇게 A, B를 연속해서 쓰면 하나는 A, 하나는 B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scanf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 있는 얘기들이. 문자 3개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Ctrl A, Ctrl C 해서 Ctrl V 하겠습니다. 자, 문자 1을 입력하세요. 지금 여기 왔네요. 그래서 이제 scanf 때문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A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A를 입력하고서
문자 2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스캔F 때문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캔F가 지나가고 여기 13번째 줄에 있는 문자 3을 입력하세요까지 벌써 가버렸네요. 이 스캔F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실행이 왜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자 하나를 여러분들 입력받아서 이렇게 이제 %C로 입력받아서 A가 들어가서 CH1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엔터를 쳤잖아요, 사이에. 엔터를 친 게 이 CH2에 들어간 겁니다. 예, 엔터를 친 게 CH2에 들어간 거고요. 문자 3을 입력하세요 해서 다시 문자를 입력하면 그게 CH3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CH2에는 엔터키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자 3에다가 내가 B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하는 거 보세요. 입력한 3개의 문자는 지금 A가 CH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가 지금 다음 줄로 내려갔죠. 그래서 CH2에 엔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HC에는 B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까다롭네요. 스캔F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가지고 스캔F를 %C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좀 많네요. 자, 그러면 문자 3개를 내가 제대로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소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요. 문자 1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가 A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문자, 이거는 되네요. B, C. 자, 입력하면 3개 문자는 A, B, C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거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 지금 scanf 다음에 getCha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3번을 썼네요. 이 getCha라는 함수도 뭐냐면요. 얘도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예요. scanf %C랑 똑같은 건데 원래 얘는 입력받아서 뭔가 저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엔터키를 입력을 받긴 했는데 그거 버린 거예요. 얘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받은 엔터키가 얘가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엔터키가 눌리죠. 그 엔터키를 이 getchar 함수가 받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etch 함수를 매번 써주면 그 엔터키, 눌린 엔터키를 없앨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짜면 돼요. 그런데 번거롭죠.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고 이럴 때는 이제 뭐 scanf %C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더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scanf 함수를 연속 사용해서 문자를 입력받으려면 이렇게 이제 엔터키 같은 거 버퍼를 비운다고 하는데요. getch 함수를 하나씩 이렇게 써주면 scanf 다음에 써주면 그거를 없앨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해서 그래서 scanf랑 getCharacter라고 있는 이 함수를 쓸 수가 있고 getCharacter 함수를 도움만을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C++에서 쓸 때는 C Studio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리턴 값은 읽어드린 문자를 인티저 값으로 리턴한다고 되어 있고 문자를 하나 리턴 받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썼죠. 그러면 문자 하나를 입력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equal 하고서 뭔가 캐릭터형에다가 넣어주면 그 받은 문자를 ch에다가 넣어줄 수 있고요. 그거를 %C로 출력을 하면 키보드로 입력받은 문자를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인데 이제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데 엔터키를 입력받았죠. 엔터키 필요 없으니까 저장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단독적으로 쓰기도 하고 내가 그 값을 보관하려면 반드시 선언한 다음에 어떤 변수에다 넣어서 그 값을 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자, scanf 함수로 이제 3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거 다시 보면 이번에는 이제 scanf를 3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해서 쭉 쓰네요. 이렇게 해서 쓰고 빈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로 그대로 구분해서 그대로 구분해서 3개를 입력하면 제대로 동작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실습을 안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실습을 하고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가 있긴 하지만 타이핑을 하나하나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꾸 타이핑 해보고 영타도 늘리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하는 게 있는데 문자열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예제를 먼저 볼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름 같은 거를 입력받고 싶어요. 이름 같은 그럴 때는 %s로 해서 입력을 받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죠. 배열이라는 게 와요. 내가 10개 한글은 4글자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뒤에 역슬래시 0이라고 해서 넓은자가 있기 때문에 4글자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10바이트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d나 %c 할 때는 다 반드시 변수명 앞에다가 이렇게 앰퍼센트 기호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배열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열을 쓸 때는 그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됩니다. 사실 배열의 이름이 그 첫 번째 방의 주소로 해서 그런 건데 지금 몰라도 되겠고 어쨌든 %s를 스캔앱으로 쓸 때는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한길동을 입력하면 한길동이 여기 출력이 되는데 프린트F에서는 여기 배열 이름만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s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예제는 이 스캔F를 %s로 입력받을 때는요, 이렇게 스페이스만 있으면, 스페이스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입력이. 그래서 홍만 입력이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림이라는 말이 뒤에 나올 거고, 문자에 입력하는 거, 이런 게 나올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겠어요. 괜히 어려운 말이야. 그냥, 스탠다드 인 하면 키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분간은 스탠다드 인이 키보드다. 뭐 스트림이란 말이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스캔F로 %s 문자열을 입력받으려고 할 때 지금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쓴다는 거고 10장에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공백이 있으면 공백 전까지만 입력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오류 나는 것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요 예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얘는 끄고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스캔F 함수가 만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홍길동이라고 떼지 말고 그냥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임에 홍길동이 들어가고 네임을 출력을 하는데 %s로 해서 출력을 해야 되나봐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 쓰고요. 홍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길동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홍까지만 출력이 돼요. 홍까지만 입력을 받은 거죠. 스페이스를 만나면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함수 쓰는 게 있어요. 스캔F로 문자를 받을 때는 이렇게 공백이 없어야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배열의 방이 10개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 글자로는 9개, 제일 뒤에 넓은자가 있어서 그래요. 한글로는 4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한글로 4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더 입력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쭉 그냥 영어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입력을 하면 이렇게 디버거 에러가 뜹니다. 이거 잠깐 읽어보면 stack around variable name was corrupted 붕괴됐다, 깨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방이 10개 방뿐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게 지금 데이터가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엉망이 돼버렸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방의 크기를 뭐 늘려주면 되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좀 어려웠죠? 이렇게 스캔F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